저는 이 막과 지방을 같이 재배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막이 약간 지방을 눌러줘서 겉에 들어있는 굴곡을 좀 줄여주기도 하고 어느 정도 지방이 다시 튀어나오는 거를 막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는 막과 지방을 함께 재배치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안검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쌍꺼풀 재수술에 대해서는 별로 생소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데, 하안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첫 수술의 연령대도 아무래도 조금 더 높고 하안검 재수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하안검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초에 삼성역 파르나스에서 대한 미용성형외과학회에서 또 하안검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되어서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저도 요즘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네, 하안검 재수술 상담을 오시면 당연히 하안검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먼저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지방 재배까지 전부 다 필요한 상태인지, 아니면 볼륨이 부족해서 지방 이식같이 비교적 더 간단한 수술로 해결이 가능한 상태인지, 아니면 피부와 근육층만 늘어져서 이 부분만 다시 잘 박리하고 당겨서 고정하면 되는 상태인지, 이 현재 상태에 대한 일단 면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확인해야 될 거는 하안검 수술은 몇 번 정도 하셨는지, 또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하셨는지, 마지막 하신 거는 언제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기존의 하안검 수술의 절개선이 이 속눈썹 부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어느 정도 붙어 있는지, 수술하신 이후에 아니면 최근까지도 건조한 증상이나 불편한 증상이 있지는 않으신지, 안검 외반이 살짝 있는 상태는 아닌지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최근에 상담 오셨던 분 중에서도 지방도 전체적으로 튀어나와 있고 피부 처짐도 어느 정도 있고 눈 밑 주름도 있으셔서 하안검 수술을 다시 하면 좋을 정도의 상황이었지만, 이미 2번의 수술 이력이 있으시고 기존의 절개선이 너무 속눈썹에 가까이 붙어 있고 절개선 주변으로 어느 정도 유착도 있어서 굴곡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하안검의 탄력도 확인해 보니까 너무 약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에 안검 외반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눈이었기 때문에 제가 수술을 하지 않는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하안검 재수술은 수술할 정도로 지방이 많이 튀어나오고 피부가 많이 처져 있는 경우에도 기존 절개선의 위치와 흉터, 하안검의 탄력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안검은 첫 수술할 때보다 재수술할 때 그 유지 기간이 조금 더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을 재배치할 때 지방을 싸고 있는 막을 다 터뜨려서 지방을 다 펴서 재배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지방을 싸고 있는 막을 약간 같이 물고 막과 지방을 같이 재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막과 지방을 같이 재배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막이 약간 지방을 눌러줘서 겉에 들어있는 굴곡을 좀 줄여주기도 하고 어느 정도 지방이 다시 튀어나오는 거를 막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는 막과 지방을 함께 재배치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수술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재배치를 했던 간에 막상 들어가 보면 이 지방 위쪽으로는 유착이 심해서 단단한 조직으로 바뀌어 있고 막과 지방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튀어나온 지방만으로 재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방을 재배치하는 거 말고 오히려 지방을 다시 하안검의 안쪽으로 전부 다 밀어넣고 앞쪽을 경막 보강이라는 방법으로 막아주는 하안검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하안검에서 지방을 싸고 있는 막은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구조가 다릅니다. 윗부분은 지방을 싸고 있는 막보다 한층 더 위에 경막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조금 단단한 막이 보강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두껍게 지방을 싸고 있고요. 그 지방의 아래쪽 부분은 경막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약하게 지방을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튀어나오기 시작할 때 눈의 중간부터, 위부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눈의 아래쪽부터 튀어나오는 이유가 아래쪽은 경막이 막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막은 굉장히 단단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 지방을 눈 안으로 다시 밀어넣고 이 경막을 안아연까지 끌고 내려와서 고정을 해주는 경막 보강 방법으로 하안검 수술을 하기도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꺼져 있는 눈물꼬랑으로 지방 재배치를 할 수가 없어서 눈물꼬랑의 볼륨을 보충해 줄 수가 없고, 지방이 아주 많이 튀어나온 경우에는 모두 다 밀어넣고 경막 보강법으로 수술하는 경우에 지나친 압력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을 조금 제거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경막 보강법으로 수술할 때 중요한 것이 경막만 정확히 박리해서 당겨줘야지, 조금만 박리가 잘못되거나 얇은 막이라도 경막에 붙어있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서 당겨줄 때 하안검이 같이 딸려 내려와서 이 수술로 인해서 안검 외반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밑 지방이 튀어나올 정도로 어느 정도의 노화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 눈물 고랑 쪽의 볼륨도 꺼져 있고 이 눈물 고랑 아래쪽에 있는 얕은 지방층도
같이 아래쪽으로 처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즉 볼륨을 보충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경막 보강 방법으로 하안검 수술을 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과 막을 한꺼번에 재배치해서 부족한 볼륨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하안검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하안검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쌍꺼풀 수술처럼 그냥 큰 주의사항 없이 라인의 변화를 주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고, 하안검 재수술의 경우에는 아무리 재수술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절개선의 흉터가 너무 심하거나 너무 유착이 많이 되어 있거나 속눈썹에 너무 바짝 붙어 있거나 하안검의 탄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하안검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